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 3단원 덧셈과 뺄셈입니다. 자, 수모형을 보고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34에다가 9를 더합니다. 예감 과자를 추천합니다. 예감에는 한 봉지에 10개가 들어있습니다. 동그란 것이 10개 들어있기 때문에 덧셈과 뺄셈을 하는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예감 과자를 이용해서 덧셈과 뺄셈을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엄마 아빠가 함께하는 덧셈과 뺄셈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에는 34에서 34 더하기 9를 하는데 34에서 여기 9자리에 한 개가 부족해 보이죠? 그래서 34에서 하나를 이쪽으로 이동시킬 겁니다. 하나를 이동시키는 거니까 하나를 양보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초등학교에서 양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희생이라는 단어도 쓸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요 하나를 이동시키면 여기 남는 건 3개겠죠?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이동. 그러면 여기 없던 것이 하나 채워져서 10개가 됐을 테고 여기는 3개가 남았을 겁니다. 그러면 10개짜리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 낱개로 3개 남았으니까 43입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즉 34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9개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를 양보했다. 하나를 주었다라고 해도 되겠죠.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누군가가 다른 한 사람을 지원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덧셈을 한번 해볼까요? 34 더하기 9가 있습니다. 이걸 더하면 국어노트에서 9칸은 9에서 4칸을 더가면 13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어노트를 꼭 한 번씩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학을 하면서 국어노트보다 더 좋은 도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국어노트를 강력 추천합니다.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국어노트. 저는 언제나 국어노트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칸 국어노트. 여기가 9인데요. 9에서 4칸 더 갑니다. 그러면 10, 11, 12, 13 이렇게 13 나오죠. 이렇게 바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13이니까 13 이렇게 쓰고 3과 1을 더하니까 43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국어노트는 진짜 좋습니다. 빼기에서도 국어노트는 대단한 힘을 발휘합니다. 국어노트보다 더 좋은 것은 아마 예감과자 한 봉지일 겁니다. 뺄셈에서 특히 그렇죠. 자, 한번 빼볼까요? 자, 42에서 6을 빼려고 합니다. 근데 2에서 6을 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자리 10개짜리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예감 과자가 4봉지가 있었는데 하나를 뜯어서 이쪽에 10개를 쏟아 놓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럼 4봉지에서 하나를 줬으니까 이쪽은 3봉지가 남았다. 자, 그럼 10개에서 6개를 빼면 4개 남겠죠? 그리고 여기 2개가 있었으니까 모두 6개다. 그리고 3봉지가 그대로 내려오겠죠? 여기 빈자리가 없었네요. 이쪽에 하겠습니다. 다시. 2에서 6을 빼려는데 뺄 수가 없어서 앞쪽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4봉지가 있었는데 한 봉지를 뜯어서 이쪽에 쏟아붓습니다. 한 봉지를 뜯었으니까 몇 봉지가 남았겠죠? 3봉지가 남았겠죠? 그래서 10에서 6을 빼면 4개 남죠? 그리고 여기 낱개로 2개가 더 있었으니까 6이 될 테고 3봉지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예감봉지 하나를 이용해서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자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너무 명석해. 우리 엄마는 너무 똑똑해. 예감 과자를 가지고 나한테 빼기를 가르쳐줬어 라고 말하겠죠. 3에다가 9를 더합니다. 그럼 10이죠? 10이 간단하게 할 수도 있지만 잘 모른다면 모형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3개에서 하나를 9 쪽으로 보내면 10이 될 테고 얘는 2개가 남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낮은 걸로 하겠습니다. 3개가 있었고 여기 9개가 있었는데 3개에서 이쪽으로 하나를 이동시키면 여기 2개가 남았을 거고 9개는 10개로 변했을 거다. 그러면 12가 된다. 12 그리고 다 더하면 8. 자녀들이 느리게 수학을 푼다고 해서 꼬집거나 야단치시면 안 됩니다. 또 야라고 부르셔도 안 됩니다. 야, 넌 이것도 못하니? 그건 아주 충격적인 것입니다. 야라고 하지 마시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김춘수의 꽃처럼 이름을 불러주면 아이는 훌륭한 꽃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꽃이라는 것은 훌륭한 사람을 의미하겠죠. 어머님이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야, 너 이런 말은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이름을 불러주시면 자녀는 점점 더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자, 빈 곳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80에서 48을 뺍니다. 그럼 제가 간단한 거 해볼까요? 80에서 50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8 빼기 5랑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30이 될 겁니다. 자, 80에서 50개를 빼면 이렇게 30이 되는데 얘는 48개만 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50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남겠죠? 50을 뺄 때보다. 그럼 30 몇 개가 남겠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나중에 자녀분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직접 빼보죠. 80에서 48을 뺍니다. 자, 예감 봉지가 8개가 있었습니다. 그럼 한 봉지를 뜯어서 이쪽에 쏟아 붓습니다.
그럼 예감이 모두 7봉지 남았겠죠? 10에서 8을 빼죠. 그러면 2개 남겠죠? 그래서 7봉지 4봉지를 빼니까 3봉지, 그래서 32. 50개를 뺐을 때 30이 남는데 48개만 제거했으니까 32개가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같은 것끼리 선으로 이어보세요. 25에서 25에 9를 더합니다. 그러면 국어노트 쓰기를 많이 한 사람들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34입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처음에 아홉칸마다 숫자를 씁니다. 그럼 9가 나오겠죠?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자리죠. 자, 9에서 9를 더하면 다음 줄로 바뀌는데 밑에 줄이 아니라 약간 옆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9를 더하면 다음 줄인데 약간 옆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옵니다. 9에서 9를 더하면 19가 아니라 바로 밑에 줄이 아니라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여기서 9를 더하면 다음 줄의 앞쪽으로 갑니다. 자, 그럼 25에다가 9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줄인데 앞으로 가겠죠. 그래서 34입니다. 국어노트를 쓰게 되면 이렇게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54에서 8을 뺍니다. 그러면 요거는 46이겠죠. 요건 빼야겠죠. 한번 해보죠. 54에서 8을 뺍니다. 자, 뺄 수 없죠. 그래서 4에서 8을 못 빼니까 과자 봉지 5봉지에서 한 봉지를 뜯어서 이쪽에 쏟아붓습니다. 그럼 과자는 4봉지 남았겠죠. 자, 10에서 8을 빼면 낮게 2개 남겠죠. 2개, 4개니까 6개, 그리고 4개가 남았으니까 46. 그래서 이렇게 연결될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얘가 연결되겠죠. 자동적으로 하나 연결해 주셔도 됩니다. 3개 중에서 2개를 연결했는데 하나가 남았다. 그럼 하나는 계산하지 않고 연결해도 좋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식이니까요. 그럼 모두 다 푼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하다고 써있네요. 중요한가 봅니다. 그러면 한번 풀어볼까요? 두 수의 합을 빈 곳에 써놓으시오. 써놓보죠. 47 더하기 64를 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하십시오.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실수를 합니다. 수학을 푸는 초등학교 2학년은 당연히 실수를 할 것이고요. 수학을 떠나 있던 부모님도 당연히 실수를 할 겁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고 또 속도도 늦을 겁니다. 그건 당연하다고 여기시고 틀릴 때 야 너 꼭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틀릴 때 응원해 주십시오.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도 틀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아이들은 엄마가 칭찬해 주는 거, 아빠가 칭찬해 주는 길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칭찬 받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비난을 쏟아내거나 꼬집거나 야 너라고 야단을 친다면 아이는 크게 실망하고 위축될 겁니다. 마음이 위축된다는 것은 자신감을 상실한다는 것이겠죠. 자신감을 상실하면 그 상실된 자신감이 채워주기에는 아주 오랜 시간 또 특별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보다는 평상시에 조금씩 칭찬해 줌으로써 자녀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화분을 키우고 계시나요? 화분에 식물을 키우고 계시나요? 화분에다 말을 걸어 보십시오. 화분에다 칭찬을 해보십시오. 그 화분이 더 윤기가 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더 해보겠습니다. 7에다가 4를 더합니다. 7은 3개가 더 있으면 10이 되죠? 그러니까 4가 이쪽으로 3개를 이동시켜 주는 거죠. 그럼 얘는 10이 되고 여기는 하나가 남았겠죠? 그래서 11 이렇게 되겠죠. 이쪽 앞에 3개를 다 더하면 11이 되겠네요. 그래서 11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인형이 보입니다. 자, 밑에 선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밑에 선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저 두 인형의 머리 위에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위에 선을 긋겠습니다. 손을 하나 대볼까요? 자, 이렇게. 그러면 선이 어떻게 표시되냐면 머리 위에 자를 대고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어집니다. 됐죠? 자, 그럼 밑에 발바닥 밑에 이쪽 선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누구의 키가 더 컸죠? 여기 있던 인형이 더 컸죠? 이렇게 인형이 더 컸습니다. 여기 있던 인형은 더 작았죠? 선 2개를 그렸습니다. 선 2개 보이시죠? 요선. 자, 여기다가 사람을 그려볼까요? 인형을 그려볼까요? 저는 간단하게 사람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 더 크죠? 이쪽 사람이 더 크죠? 크다 작다를 할 때 이렇게 표시하면 누가 더 크다? 이쪽이 더 크다. 자, 사람을 한번 그려볼까요? 사람을 그리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누가 더 큰가요? 이쪽이 더 크죠? 이렇게 많이 벌어진 쪽이 큰 겁니다. 또는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반대로 이렇게 그리면 자,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크죠? 이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크면 왼쪽에 있을 때 크다 하면 이렇게, 오른쪽이 크다면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계산해 볼까요? 계산의 결과를 비교하여 자
동그라미 안에 요 표시네 표시를 하시오. 자, 계산해 보죠. 83에서 28을 빼봅니다. 8에서 1을 빼면 6쯤 나올 것 같은데 요 뒤에 있으니까 5쯤 나올 것 같습니다. 자, 83에서 28을 빼보겠습니다. 3에서 8을 못 빼죠? 그러면 8봉지를 갖고 있었는데 7봉지만 남기고 한 봉지를 뜯어서 여기다 붓습니다. 그럼 예감은 10개, 3개, 13개가 되겠죠? 거기서 8개를 뺍니다. 그러면 5개가 남겠네요. 10개에서 8개라면 2개가 남을 테고 2개에서 3개가 있으니까 5개가 된 거죠. 예감 봉지 7봉지에서 2봉지를 빼니까 5봉지 남았겠죠. 이쪽은 55입니다. 이걸 더해볼까요? 44에다가 17을 더합니다. 그러면 여기 11이 되죠? 4에다 7을 더하는 거니까 11가 될 겁니다. 11. 그러니까 11.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하면 61이네요. 61. 누가 더 크죠? 이쪽이 더 크죠? 오른쪽이 더 크니까 이렇게 오른쪽이 벌어지도록 기호를 넣어야겠죠? 오른쪽이 벌어지도록 이렇게. 그래서 이쪽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자, 24 더하기 68 계산할 때 68을 70으로 생각하려고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자, 그러면 68은 70으로 쓴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2개를 빼면 되겠죠? 요게 누구죠? 이 자리가 70에서 2개 빠진 게 68이죠. 이 68 대신 좀 복잡하게 70개에서 2개 뺐다라고 쓴 겁니다. 요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나중에 수학을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요런 방법도 있다. 그리고 자유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수학은 자유로운 상상, 어떤 식의 변형 이런 것이 가능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68 대신 70 빼기 2를 썼고 그럼 이걸 먼저 계산하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먼저 계산합니다. 24에서 70을 더하면 94가 되겠죠? 거기서 2를 빼니까 92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직접 더해도 되는데 이렇게 70, 우리가 계산하기 좋은 것들은 뭐 70, 80, 10, 20, 30 어떤 숫자 다음에 0 나오는 숫자가 계산하기 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68 대신 70 빼기 2를 쓰고 이렇게 계산해서 94 만들고 2는 나중에 빼줘서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문제 풀다가 실수할 수 있죠? 저도 많이 실수합니다. 실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한번 실수했다? 왜 실수했을까요? 도전해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도전했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집을 풀지 않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볼까요? 그 학생들은 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도전하는 만큼 실수도 늘어납니다. 에디슨이 그랬죠? 자신은 많은 실수를 했다. 100번 시도해서 100번을 실수한 적도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디슨입니다. 여러분도 실수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수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나도 에디슨처럼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십시오. 에디슨이 많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많은 것입니다. 에디슨은 많은 실수를 해봤기 때문에 조금씩 발전한 거죠. 여러분도 실수를 할 때마다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들은 자녀를 응원해 주시고 특히 엄마는 응원대장이 되셔야 합니다. 절대 야, 너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